자, 3번 현행범 체포입니다. 자, 현행범은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 시간에 배웠던 긴급 체포와 더불어서 영장주의 예외가 됩니다. 자, 밑에 범위. 자, 현행범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 동그라미, 실행하고 난 직후 동그라미를 말합니다. 밑에 판례 보면 직후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국법 하에서 직후라 불렀고 개정법에서는 직후로 개정됐습니다. 자, 직후인 자라 함은 자, 밑에 보시면 누구 입장에서 빨간색으로 체포하는 자 동그라미, 체포하는 자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골목길에서 어떤 자가 오토바이를 훔쳐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훔쳐가고 있다는 것을 누가 보는 겁니까? 그쵸? 그 사람을 체포하는 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현행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체포하는 자를 자, CF하시고 이것을 일반인 입장에서 판단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일반인 X, 그리고 법관도 아닙니다. X. 됐죠? 체포하는 자에다가 색깔. 자, 그 다음 밑에 범죄 실행 행위를 종료한 직후라 할 때 범죄 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자, 끝마친 순간, 그리고 이에 아주 접착한 시간적 단계를 말한다. 시간적 장소적으로 보았을 때 이걸 한마디로 말합니까?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라 하는 거죠.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자, 방금 동그라미, 자,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자,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그쵸? 저 친구가 지금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훔쳐가고 있다는 것을 그런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만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현행범이 되려면 여기 이 마지막에 있는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필기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이 있을 때 현행범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판례 보죠. 자, 판례 보면 성동구의 무항요구 앞길이라 했습니다. 자, 발로 걷어차고 그와 싸우는 범행을 한 지 겨우 10분밖에 지나지 않았다. 10분 동그라미. 그리고 그 장소 역시 인접한 학교 운동장이었다. 운동장 동그라미. 자, 운동장과 운동장 앞에 있는 앞길은 아주 가깝죠. 그래서 시간적 10분, 그리고 현장도 앞길과 운동장 사이에 있다 보니까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고 보았던 판례입니다. 자, 밑에 판례. 자, 목욕탕 탈의실이죠. 그리고 구타했죠. 탈의실에서 구타를 했습니다. 어디 앉아 있었습니까? 탈의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탈의실 의자 동그라미. 그래서 탈의실과 탈의실 의자 사이에서는 1m, 길어야 1m잖아, 그렇죠? 그래서 장소도 가깝고 시간도 근접했고 그렇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 있는 자를 현행범 체포한 것은 적법했다는 판례입니다. 자, 다음. 자, 현행범 체포가 안 되는 판례 볼게요. 자,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싸움이 끝난 상태였다는 것이죠. 자, 끝났다 세모 치시고. 시간적 근접성이 있는 것이 아니죠. 밑에도 보시면 40분 이상이 경과했다. 40분 이상 세모 치시고. 그쵸? 밑에도 40분 정도가 지났다. 40분 세모 치시고. 이것은 시간적 근접성이 없기 때문에 또 마지막 판례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시카를 휘두른 장소가 지금 교장실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교장실에서 붙잡힌 것이 아니라 교장실이 아닌 지역에서 즉 사무실에서 붙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도 텀이 있고 장소도 그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범 체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현행범은 끝났고요. 자, 준현행범을 봅니다. 자, 준현행범. 즉 현행범은 아니지만 현행범으로 간주되는 자를 준현행범이라 부릅니다. 자, 판례가 이 준현행범이 어떤 자인지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자, 1, 2, 3, 4를 묶어보세요. 자, 2항을 가보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으로 본다. 이 본다가 뭡니까? 간주한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인지 자, 검은색으로 검은색 말고 다른 색깔로 자, 1호에서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추적 동그라미.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보죠? 저기 도둑놈 개 섞어라, 그치? 이렇게 부르면서 쫓아가고 있죠? 자, 밑에 2호 보면 장물이나 흉기 등을 소지하고 있을 때 소지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
신체나 의병류의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그리고 누구냐고 물으니까 도망가려 할 때, 단순 도망은 준현행범이 안 됩니다. 누구냐고 물으니까 도망간다는 거죠. 이것도 현행범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외우지 마세요. 추적당하고 있을 때, 소지하고 있을 때,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도망가려 할 때, 누구냐고 물으니까 도망가려고 할 때, 이런 자들이 준현행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판례 봅니다. 자, 여기 파손 상태가 나와 있죠? 사고 차량 나와 있죠? 자, 이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자, 붙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인이. 붙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준현행범 관련된 판례잖아요. 1, 2, 3, 4번 중에서 몇 번에 해당되겠습니까? 그거를 찾아내는 게 문제입니다. 자, 2호입니까? 3호입니까? 자, 3호는 신체나 의병류에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가 3호인 것이고, 2호는 소지하고 있을 때를 말하는데요. 우리 형법 배우신 분들 아시죠? 우리 특수폭행죄 할 때 자동차를 운전한 상태에서 까버리면 특수폭행죄로 보잖아요. 그래서 운전 자체를 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지에 해당되는 것이 2호죠. 그래서 우리 판례도 파손 상태로 보아서 사고 차량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고 이 사람을 체포하려고 할 때는 이것이 2호가 된다. 2호가 되어서 소지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3호라고 보면 틀립니다. 3호 X. 자, 그래서 여기 사고 차량 동그라미. 사고 차량은 2호다. 자, 그럼 3호 가볼게요. 3호를 보시게 되면 신체 내지 의병류의 주치, 술 취한 냄새 나는 거 있죠? 진하게 나죠? 아주 강하게 납니다. 얼마나 마셨는지. 이것은 3호로 보았다는 거예요. 자, 각각 번지수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사고 차량은 2호가 되고, 그 다음에 주치는 3호가 된다. 판례. 이제 됐습니다. 자, 요건을 봅니다. 자, 요건. 자, 제목이 범죄나 범인의 명백성이라는 요건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체포 필요성은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 일단 자, 범죄나 범인의 명백성 관련해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이 있는데 3번 체크하세요. 3번. 자, 친고죄의 경우에 있어서 고소가 없더라도 체포할 수 있는가? 체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고소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근데 전혀 고소 가능성이 없을 때는 뭐 체포할 수 없다는 것, 뭐 이건 당연한 것이고, 일단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없더라도 체포 가능하다. 이거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 요건이 되는지는 체포 당시 동그라미. 그리고 경찰이나 검사가 그러니까 수사 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다. 이건 똑같죠? 앞에서 변호랑 똑같아요. 자, 그 판단할 때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을 때는 당연히 그 처분을 위법한 것, 뭐 당연한 것이고요. 밑에도 보시면 체포 당시 동그라미 똑같죠? 그리고 객관적 동그라미입니다. 그리고 사후적 X것이고. 자, 밑에 보세요. 자, 이 피고인이 지금 식당 안에서 막 선원 행위를 피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신고 들어왔단 말이죠. 자,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된다 손 치더라도 무죄로 언제 판단돼? 1심에서 끝날지 2심에서 끝날지 3심에서 끝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사후적으로 무죄가 되면 현행범 체포가 안 되나? 아니죠. 그게 여기서 뭐라 그래서 체포 당시를 놓고 따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란을 피울 당시에 지금 업무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면 신고받아서 경찰에 출두했다면 그 즉시 현행범 체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법정에 가서 무죄 나오든 그때인 것이고, 일단은 현행범 체포는 체포 당시, 소란을 피울 당시를 놓고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사후적 판단 X. 다시 한번 색깔 칠해 볼까요? 여기 색깔, 여기 색깔, 여기 색깔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체포 필요성 볼게요. 자, 법정 한번 가볼까요? 앞에 가보시면. 자, 현행범 할 때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를 말한다고 돼 있지.
그 외에 뭐 추가 요건이 없잖아요. 뭐 증거인멸 염려, 뭐 도망할 염려 이런 말이 없잖아요. 여기도 맞춘 현행범 보더라도 1, 2, 3, 4, 5호에 그런 말이 없죠. 자, 그래서 체포 필요성 관련해서 보면 긴급 체포와는 달리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염려와 같은 그런 사유가 없어요.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그딴 거 필요 없느냐? 아니다. 법조문은 없지만 그래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견해가 갈려요. 갈리는데 우리 판례는 필요하다는 견해가 우리 대부분 판례인데 이 판례가 우리 현행범 체포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된 판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현행범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 가벌성, 현재성, 현행성은 현재성이잖아요. 그리고 시간적 접착성, 그리고 범인, 범죄의 명백성, 요것만 필요하냐? 아니면 옆에 체포 필요성, 다시 말해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이게 필요하냐의 문제인데 우리 판례가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하시고 동그라미 2번 하시고. 그래서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동그라미 1번만 필요하고 동그라미 2번은 필요가 없다. 그러면 틀립니다. 여기 색깔, 여기 색깔, 요게 필요하다는 것이 무지무지 시험에 출제가 잘 돼요. 자, 경미범죄의 이 특징도 출제가 잘 되죠. 다액 50만원 이하짜리는 우리 앞에서 배운 체포영장 할 때랑 똑같습니다. 자, 다액 50만원짜리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사건에 있어서 범인이 주거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밑줄자 끄시고 동그라미 1번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없습니다. CF 하시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서 배웠을 때 출석 불응이 있어요 없어요? 출석 불응 없어요. 요 딸랑 하나밖에 없어요. 출석 불응이 여기에는 없다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출제 많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다른 색깔로 여기를 주거가 분명하지 않다. 주거 분명 여기만 색깔 칠할게요. 요거 하나밖에 안 됩니다. 자, 됐고. 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가볼게요. 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 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현행범인이라면 회기 중이라도 체포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랬죠.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회기 중에 국회 동의받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동의 안 해주면 가능하지 않고요. 그런 내용인데 헌법 시간에는 이 조문 하나 갖고도 많은 설명이 가능하지만 우리 형사법 시간에서는 이 조문 하나만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뭐 조문을 자세히 내진 않으니까요. 자,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역시 체포구금 당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이상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된다. 현행범이라면 석방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한 현행범인 경우가 아닌 한 요구가 있다면 석방되지만 현행범이라면 요구가 있더라도 석방이 안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뭐 형사법만큼은 출제가 잘 되지 않지만 그래도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한두 줄씩은 읽어보세요. 자, 판례 보자. 자, 현행범을 체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현행범인 체포서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죄명을 적을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관이 죄명을 뭐라고 적었습니다. 그 죄명이 정확하게 법정에 가서 정확하게 유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유지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치? 예. 그렇다 보면 이것이 죄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 달라질 수가 있을 때에 그 현행범 체포할 때에 그 체포가 불법 체포냐 이거지. 만약에 달라진다면 우리 판례 뭐라고 하냐면 동일성이 유지가 된다면 동일성이 유지가 되는 범위 아니라면 그렇죠? 죄명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잖아요. 뭐 폭행을 상해로, 상해를 폭행으로, 절도를 강도로, 강도를 절도로 이렇게 죄질이 약간 비슷한 것들은 뭐 약간 근소한 차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동일성이 유지가 된다면 죄명은 얼마든지 변경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현행범인 체포서에 이 죄명의 체포 사유가 한정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왜? 재판이 진행되다 보면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정된다 하면 틀려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체포 사유로 삼은 범죄 사실 중에 다른 일부가 범죄로 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이것을 반드시 불법 체포라고 보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는 내용의 판례인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현행범 체포를 했을 때 적법하다고 본 판례를 봅니다. 차를 성계했다는 거죠. 그럼 성계죄 현행범이네요. 그래서 이 차주가 이놈을 쫓아가서 잡았어요. 그리고 내서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멱살 잡아 흔들었는데 나중에 진단서 때 보니까 전치 14일, 전치 2주 나왔습니다. 진단서 떼면 무조건 가장 최하가 전치 2주짜리입니다. 1주짜리 안 끊어져요. 가장 싼 게 2주짜리라는 거지. 그쵸? 이 정도만 하더라도 밥 먹으면 나요. 그쵸? 어쨌든 현행범 잡아서 차주가 멱살 잡고 흔든 것은 뭐로 봤다? 정당행위, 즉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보았다. 내용의 판례이고요. 이 판례는 형법 시간에도 많이 나오죠. 자, 이번에 위에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현행범인 체포서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작성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 기재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약간 차이가 있다. 약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시간적, 장소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범위 내 동그라미. 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이 판례와 그 뜻을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판례. 경찰관이 112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경찰관이 와서 이 피고인만 제지를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왜 나만 제지하냐 나만. 그래서 화가 났어. 그래서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심지어는 발로 걷어찼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죠. 그런 내용입니다. 뭐 경찰이 너한테 뭐 감정 있겠습니까? 가만히 제3자로서 보니까 너가 제일 큰 소리 내고 액션을 취하니까 그래서 경찰관이 너를 제지한 거지. 저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왜 너만 액션을 취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너만 제지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 화가 났겠죠. 화가 나서 경찰관을 밀치고 걷어찬 것은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직무집행 방해를 인정했던 판례가 되죠. 마지막 보시면 체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현행법 체포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이거 안 봤네요. 자, 10번 체크해보세요. 각주 10번. 각주 10번. 자, 각주 10번이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냐면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경비범죄 특칙. 여기 보면 각주에 10번 나오죠? 10번. 그 얘기입니다. 분명 여기서 경비범죄 특칙 관련해서는 50만원 이하짜리라 그랬잖아요. 50만원짜리 이하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한해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형사법이 저렇게 규정해놨기 때문에 자, 가끔씩 보다 보면 술 취한 사람들이 이 지구대에 와서 주치소란 행위를 합니다. 그쵸? 현지 경찰관들은 많이 보죠, 이런 거? 자, 근데 주치소란죄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량이 60만원 이하짜리야. 60만원 이하짜리. 왜 60만원짜리라 해놨을까? 형사법에 50만원 해놨으니까. 그쵸? 그래서 형사법에 경비범죄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피해가기 위해서 경범죄처벌법에서는 60만원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형사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주거가 분명한다 손치더라도 그때는 당연히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거예요. 그쵸? 보통 지구대 누가 제일 와서 주치소란해요?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가 분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술 먹고 와서 난동 부리게 되면 이것은 형사법상의 경비범죄 특칙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현행범 체포가 그 즉시 가능하다. 그래서 이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형량을 60만원짜리로. 그런 점. 주치소란죄도 가끔씩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받으시면 돼요. 자, 다음 판입니다. 자, 갑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입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곳에 앉아있던 을을 이유 없이 욕설하고 폭행을 가합니다. 자,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죠. 자, 경찰이 이 갑과 을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이 가해자인 갑의 신분증상의 주소를 확인했는데 주소지가 거제시입니다. 자, 안양시와 거제시는 상당히 거리가 있죠. 자, 그리고 이 가해자인 갑이 경찰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은 을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한 겁니다. 그래서 CCTV를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가해자는 갑이었고 피해자는 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 갑 그리고 이 주소지도
상당히 먼 거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해자인 갑이 도망이나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피의사실 요지를 고지하고 현행범을 체포했던 사안인데 이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했느냐는 것입니다. 판례가 적법하다고 봤죠. 그래서 그 이유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위법한 체포는 아니다. 적법했다고 봤네요. 됐고, 자, 넘겨봅니다. 자, 이것은 적법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현행범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강제로 연행하려 했다. 강제로 세무치시고. 이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는 거죠. 그 정당방위를 인정했던 판례가 됩니다. 자, 밑에도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저는 마지막 줄에 자, 현행범 체포 고지를 해야 되는데 고지도 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했다. 실력 세무치시고. 역시 미란다 원칙 고지하지 않았지? 그러면 적법한 공무집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밑줄 X. 자, 그 다음 더 보시면 경찰관의 오망한 단속 태도에 항의한다 하여 그 사람을 의사에 반해서 끌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항의도 못해? 그렇잖아. 아무리 뭐 자유국가에 산다 하더라도 항의 못하냐고. 근데 그 항의했다고 해서 항의하면 무조건 다 연행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고인을 그 의사에 반해서 연행할 권한도 경찰관에게 없는데 강제로 끌고 간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찰관을 폭행했다 하더라도 공직방해 되지를 않습니다.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별표 치시고 형법 시간에도 출제가 많이 된 판례입니다. 자,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신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를 했다. 자, 여기를 세모칠게요. 자,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에 도망갈 수 있나요? 신원이 확보됐잖아요. 운전면허증을 주었다는 것은. 운전면허증을 주고 도망갈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판사가 이 부분을 중시한 거예요. X. 그리고 그것도 모욕죄입니다. 뭐 살인사건도 아니고 상해사건도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법이 경미하다는 거죠. 그 부분도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그런데 갑자기 경찰관이 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거야. 그쵸? 체포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겠죠. 따라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닌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가 된다. 그래서 이 판례는 형법에서 정당방위가 되냐 안 되냐와 관련해서 출제가 많이 된 판례이기도 합니다. 자, 됐고요. 여기서는 이쪽에다가 색깔을 칠할게요. 자, 그 다음 판례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체포 사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세무칠게요.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무치고요. 허위 세무치면 무슨 죄가 됩니까? 그렇죠.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행위는 올라가 보면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한 다음 현행범을 체포했다는 거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오히려 범죄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도망치는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행위가 구속영장 집행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 수가 없다면 그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였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다음 판례 봅니다. 사실관계 쭉 나와 있는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술을 마셨다, 귀가하였다, 밑에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했는데 밑에 보면 차량을 2m가량 운전해 주었다는 거죠. 자, 시비가 붙었고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는지를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어젯밤에 술을 마셨다 하자 음주 감주기에 따른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음주 감주기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임의 동행도 거부했습니다. 자, 근데 경찰도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음주 감지기만 갖고 온 거야. 음주 측정기도 같이 갖고 와야 되는데 음주 측정기는 지구대에 놔두고 음주 감지기만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뭐라 그럽니까? 지구대로 가자. 거기 가서 음주 측정기로 측정받자. 라고 하니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원래 경찰이 같이 갖고 와서 음주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갖고 오지 않았으니까 끌고 가서 거기 가서 측정받자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부하니까요. 이것도 거부하고 이것도 거부하니까 바로 현행범 체포로 들어간다는 것이 이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세무칠게요. 음주 측정기 소지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거기 가서 측정받자. 안 받으니까 현행범 체포한 것은 적법한 것이 아니다. 위법이다. 이렇게 본 판례입니다.